서비스 혁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그 서비스의 어원이랄지,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정의, 그다음에 서비스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제학에서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내용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혁신의 유형이랄지, 서비스 혁신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고객 경험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서비스 혁신의 성공 요인 등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강의 기만을 활용하시고 학기가 종료하면은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서비스의 이제 어원입니다. 서비스라는 단어는 이제 라틴어의 이제 세비르티움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세비르티움이라는 것은 이제 노예의 상태, 이제 뭐 과거 이제 종의 의무 이제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로, 과거에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제 종이나 하인이 주인을 위해 이제 헌신하는 행위를 이렇게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세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봉사나 아니면 이제 공공을 위한 뭐 헌신적인 행위 이런 의미가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영어에 이제 서비스로 이게 정착이 되면서 뭐 도움이랄지 뭐 공급, 서플라이 이런 것과 그다음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개념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현대적 의미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이제 어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제 섬기고 도와주는 행위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고, 현대에서는 이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이제 경제 활동으로 이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의미의 이제 변화 의미를 간단히 알아보면은 고대 및 중세에서는 이제 봉사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서비스는 주로 이제 군주랄지 아니면 귀족, 종교 기관을 위한 이제 봉사 의미로 사용되었고, 로마 시대에서는 이제 군주와 귀족을 위해 이제 헌신하는 노예랄지 이제 종의 노동 이런 것들을 뜻했고, 중세 유럽에는 기사와 이제 농노가 군주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봉사하는 행위로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기관에서는 뭐 수도사나 이제 성직자들이 신과 이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활동을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 시기에 이제 서비스는 이제 강제적이거나 이제 의무적인 게 형태였고, 아무래도 좀 강제성을 많이 띄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인 고객 중심 서비스와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경제 활동으로서 이제 서비스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18세기에서 19세기에 산업혁명과 함께 서비스 개념이 이제 경제활동으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이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와 이제 공장 등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제조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이제 고객을 지원하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이랄지, 의료, 교육, 교통, 뭐 유통 이런 이제 서비스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서비스가 이제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고객 만족을 위한 이제 경제 활동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고, 이제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서비스는 이제 기업의 중요한 이제 경쟁 요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단순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가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서비스는 이제 고객 경험이랄지 이제 감성적 가치를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고, 단순히 이제 기능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제 고객 경험, CX랄지, 그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만족을 이렇게 창출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IT랄지 이제 디지털 혁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AI랄지 뭐 빅데이터, IoT 등을 이제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게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브랜드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적 서비스를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이제 기대 초과로서 고객들이 이제 숨겨진 니즈를 이제
찾아가지고서 감성적인, 감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커피 판매를 넘어가지고, 고객 맞춤형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랄지, 매장의 이제 인테리어랄지, 이제 그 다음에 직접 이름을 불러주면서 커피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과 이제 소통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인 UX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랜드 충성도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서비스는 이제 제품과 함께 이제 고객의 이제 감성적, 경험적 만족까지 이제 고려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전통적인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이제 주막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죠. 잠자리와 먹을 것과 각종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이제 주막에는 손님들에게 이제 단순하게 음식을 이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손님들이 타고 온 말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도 제공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정보까지도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제 접대를 넘어서 고객들에게 이제 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제 서비스 사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개념이라면 아까 이제 스타벅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히 커피 판매가 아니라 이제 고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 매장 분위기랄지 음악이나 뭐 이제 무료 와이파이 이제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리스타들이 이제 고객의 취향을 기억해서 개인 맞춤형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객 경험 중심의 서비스 개념을 이제 반영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AI 챗봇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담원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AI 챗봇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간단한 것들은 질문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AI 챗봇은 이제 고객의 요구를 이제 예측하고 자동으로 이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의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죠. 하여튼 과거에는 서비스가 단순히 이제 노예의 봉사처럼 이제 강제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현재의 개념에서는 이제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게 발전을 해왔고 현대 산업에서 이제 서비스는 단순한 노동 제공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그다음에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제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서비스는 이제 고객에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무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제품, 저와 달리 그 형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과정에서 고객과 상호작용이 이제 필수적인 것들이죠. 경영학에서 서비스는 이제 무형의 제품으로 이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활동이나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제품과는 달리 고객에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형태가 없고 생산과 소비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할지,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금융 서비스, 호텔에서의 이제 숙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병원 서비스,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환자에게 진료나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제 의료 서비스의 전형적인 예인데 병원은 이제 실체가 있는 물리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이제 건강을 돌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가치를 전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텔 같은 경우 이제 숙박 서비스도 호텔에서 이제 뭐 숙박이나 음식이나 뭐 청소, 기타 이제 편의 시설을 이렇게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는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서비스 정의의 이제 그 주 특성이죠. 서비스의 특성. 어,
이제 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무형성이라는 것은 이제 형태가 없는 것들이죠. 서비스는 눈으로 이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제 무형적인 가치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항공사의 서비스는 이제 고객에게 항공기 좌석과 이제 비행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고객은 이제 물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제품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컨설팅 서비스 같은 경우도 경영 컨설턴트가 기업의 전략을 이제 조언을 해주지만 고객은 이제 물리적인 상품이 아니라 지식이랄지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받게 되는 것들이고 하여튼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해가지고 물리적인 재화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랄지 정보 뭐 감성적인 만족 이런 가치를 제공받는 것이 이제 무형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과 소비의 이제 동시성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서비스는 제품과 달리 생산과 소비가 이제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는 순간이 소비의 순간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미용실의 서비스 같은 경우 고객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는 미용사는 실시간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즉시 서비스를 이렇게 소비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의사가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는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지만 이 서비스를 저장해 줄 수는 없는 것들이죠. 하여튼 서비스는 미리 생산해서 보관하거나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제공되는 순간에 소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장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고객의 참여인데, 고객은 이제 공동 생산자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은 고객은 이제 참여 없이 완성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객이 이제 직접 개입해서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고객이 직접 음식을 이제 골라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음식을 가져와야 서비스가 완성이 됩니다. 온라인 은행 업무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 배킹 같은 경우도 고객이 스스로 이제 계좌 이체나 송금을 이렇게 해야 서비스가 완료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의 참여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 경험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서비스의 제공 능력의 시간 소멸성인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죠, 서비스는. 그래서 서비스는 창고에 보관할 수도 없고,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이 됩니다. 항공기 좌석 같은 경우도 비행기가 출발하게 되면은, 빈 좌석은 이제 영원히 이제 팔릴 수 없는 그런 손실이 되는 것들이고, 호텔의 객실도 만약에 예약이 되지 않는다면은, 객실은 그날이 지나면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서비스는 재고로 저장할 수 없고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지 못하면 낭비가 있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질성인데 서비스는 이제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이제 제공하는 사람이랄지 장소나 시간,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제공이 됩니다. 레스토랑 서비스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에서 직원이나 요리사의 이제 컨디션,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이제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뭐 같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따라서 진료 방식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진료를 받는 환자의 만족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이제 품질을 표준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자의 역량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고객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질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소유의 특성인데 서비스는 이제 소유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고객은 이제 서비스를 소비를 하지만은 그 서비스 자체를 이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터카 같은 경우도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차량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차량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영화를 시청할 수 있지만은 그런 영화를 구매해서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서비스는 일시적인 사용 권한을 제공할 뿐이지
고객이 스스로 자체를 소유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는 무형적이고 이제 동시에 생산이 되면서 소비가 되고 고객이 직접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이질성의 특성이 있고 소유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제 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면은 서비스 운영 및 그 혁신에서 이제 중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고 항공사나 호텔이나 이제 병원 등은 그런 이제 예약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서비스 시간의 이제 소멸성을 좀 줄이고 고객이 공동 생산자로 참여하는 만큼 고객 경험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 서비스 품질의 핵심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챗봇이랄지 자동화 시스템, 뭐 빅데이터, IoT, 로봇 이런 등을 활용하게 되면 이질성을 좀 줄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서비스는 이제 고객 경험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고객 참여랄지 품질 관리 전략을 통해서 서비스 가치를 이제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서비스와 제품의 이제 차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제품 같은 경우는 만질 수가 있지만 서비스는 이제 만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느낌만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서비스는 저장하거나 이제 재고가 불가능하지만은 제품은 뭐 다 저장할 수 있고 재고로 보관이 가능하고 제품은 이제 생산 과정에서 고객이 이제 배제되지만은 서비스는 고객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제품은 이제 그 자체가 상품이지만은 서비스는 제공자도 이제 상품의 일부입니다. 종업원의 태도랄지 메모,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고객 응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제공 시 이제 대기 시간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 이제 체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여튼 서비스는 이제 고객의 기대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대치와 느끼는 것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크게 되면은 고객은 만족을 하면서 충성 고객이 될 것이고 고객이 기대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같다면은 일반 고객이 될 것이고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적다면은 고객들은 이제 불만을 초래하겠죠. 하여튼 제품이 이제 하나의 유형물이라면 서비스는 이제 고객이랄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이제 활동이고 프로세스이고 이 둘은 점점 이제 결합되고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에서 이제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누가 될까요? 기업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이제 CEO의 그 방침일까요? 기업의 전략일까요? 고객일까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고객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의 이제 목적입니다. 이제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고객의 요구를 이제 만족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이제 기대를 초과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게 되고 경쟁 우위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 그런 원천이 됩니다. 하여튼 서비스의 그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고객 만족인데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고객 만족도를 이제 향상시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타벅스는 이제 고객 맞춤형 음료를 제공하고 있고 매장 환경과 그다음에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이제 개별적인 취향을 반영하게 되고 브랜드 충성도 이런 것들을 높이게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 강화하는 것들로서 지속적인 이제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는 기업의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어, 제품을 이제 구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품질의 고객 서비스랄지,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지원을 통해 가지고서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 다음은 이제 운영의 이제 효율성 개선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이제 증대하는 것들입니다. 운영 효율성의 개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물류 이제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운영 효율성을 이제
크게 개선했죠. 특히 이제 아마존의 이제 배송 시스템, 이제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랄지 이제 AI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고객들에게 이제 빠르죠. 그다음에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제 프라임 서비스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제 필요성으로서 서비스는 현대 경제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산업화랄지 글로벌화 이런 것들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 경제는 이제 더욱 중요해졌고 서비스의 필요성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중요성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 서비스 산업은 이제 GDP의 아주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면 현대사회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많죠. 거의 뭐 선진국은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요 이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이제 소프트웨어랄지 클라우드 서비스, 뭐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GDP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제 네이버랄지 카카오 이런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업 등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중심의 시대인데 소비자들이 이제 물리적 제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이제 경향이 강해지면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시대에는 이제 주요 사례로서는 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테마파크 내에서 이제 고객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이제 고객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고객들의 만족을 높이는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경쟁력 유지인데 기업들이 이제 가격 경쟁 외에도 이제 서비스 품질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는 이제 브랜드 충성도랄지 고객 이탈 방지에 이제 매우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경쟁을 넘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뛰어난 서비스 품질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의 충성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이 느끼는 이제 식당 서비스 이제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아주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이제 버스랄지 지하철역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 있고 뭐 주차장 확보도 충분히 돼 있고 하여튼 사통팔달 잘 발달된 그런 위치에 있고 음식 맛도 뛰어나고 뭐 아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랬을 때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고객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 다 100%라면은 만족을 하겠죠 고객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원의 서비스가 완전히 빵점이었다. 음식이 나오는데 뭐 접시를 던진다든가 이런 직원 서비스가 아주 불성실할 때는 고객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이처럼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곱셈일 수 있습니다. 곱셈. 아무리 기회가 와도 내가 제로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다 완벽해야 되는 것들이지 직원의 서비스랄지 가격이나 접근성이나 인테리어,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돼야만이 고객들이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제로가 된다면은 그 결과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세상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취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내 몸값만 올리면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은 기업에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에서 이렇게 생존이 가능하겠죠.
잠깐 그 스타벅스의 창립자인 그 이제 하워드 술츠가 이야기한 이제 고객은 이이다 라는 이제 철학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원칙을 내세우지만은 스타벅스는 이와 좀 다른 접근법을 이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1순위는 누구이겠습니까? 스타벅스의 1순위는 직원,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그래서 스타벅스는 직원들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대우해야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이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고객을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스타벅스라는 그런 기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체죠. 스타벅스 신화를 진두지휘한 하워드 슐츠. 2000년 그는 20만 명의 직원들에게 이 메시지를 남긴 채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스타벅스는 한 해에 1000개가 넘는 점포를 오픈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슐츠는 스타벅스의 미래를 점점 걱정하게 된다. 그 예감은 아주 미세한 영역에서 비롯되었다. 바리스타 대부분이 단골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점포 관리자는 메뉴 종류와 인테리어에 집착해 실적을 내는 데에만 급급했다. 슐츠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을 편지에 담아 스타벅스 고위 경영진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다. 상어 같은 언론들이 달려들어 스타벅스의 미래에 대한 온갖 낭설을 쏟아냈다. 2007년 말이 되자 스타벅스 재무 상태는 슐츠의 걱정대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2008년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타벅스 CEO로 복귀하는 슐츠. 2월 26일 그는 미 전역 7,100개 모든 스타벅스 매장을 닫기로 결심한다. 직원들의 커피 추출 기법을 다듬고 정체성에 대한 환기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약 7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고위 경영진들은 모두 미쳤다고 비판했다. 슐츠가 말했다. 스타벅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우리 직원입니다. 고객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그들입니다. 경영진이 언제 어디서든 직원을 우선시한다면 직원은 고객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회생 기간 동안 슐츠에게 몇몇 이사는 직원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스타벅스는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건강보험을 제공했는데 매년 4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슐츠, 건강보험을 줄여. 그렇게 해도 너를 비난할 사람은 없을 거야. 어쩌면 비용 감축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일지도 몰라. 슐츠가 대답했다. 건강보험은 오히려 더 굳건해져야 할 제 자신과의 약속 같은 겁니다. 4천억 정도는 다른 여러 부분의 비효율을 줄임으로써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원들을 위해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주가치 역시 지속될 수 없을 겁니다. 슐츠는 자기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은 스타벅스 주식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응수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2년이 지난 2009년 스타벅스의 이익이 다시 발생했다. 2014년 약 20조 원을 벌어들였다. 직원 만족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자주 나타납니다. 하여튼 뭐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니라 고객 경험 이런 것을 이제 중요시하는 브랜드죠. 하지만 이제 고객 경험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직원의 태도랄지 서비스의 품질, 이게 근무 만족도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봤고,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운영하면서 그런 원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만족하면은 고객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직원을 이제 우선 정책도 이렇게 펼치게 되고, 뭐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이제 건강보험료를 제공한다든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이랄지 직원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제 친절하고 이제 행복한 직원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고객 만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단골 고객이 증가하고, 재방문율을 상승시키고,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이미지로 이게 쭉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직원 만족이 이제 고객 만족을 이끈다는 것들이죠. 하워드 슈트는. 그래서 고객은 이이다. 이 철학은 이제 단순히 그 이제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이제 경영 전략에서 작동을 했고, 이제 직원이 행복하면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인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는 제품이 아닌 이제 경험을 판매하는 브랜드고, 그러한 이제 경험의 핵심은 이제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은 이이다 하는 원칙이 스타벅스를 글로벌 성공 기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이제 연계되는 것들인데, 어, 서비스 산업의 이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 기술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고 효율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고객 서비스 자동화랄지,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랄지, 고객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요구나 행동을 미리 이제 예측하고 고객의 이제 경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챗봇을 활용한 이제 뭐 고객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통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AI를 활용해서 이제 예측 분석이랄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더 많이 높일 수 있고 고객들이 이제 반복적인 방문, 충성 고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에 이제 그 챗봇을 활용해가지고서 고객 문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고객들의 문제를 실시간대 이렇게 신속히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실시간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서 서비스를 이제 개인화하고 이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이제 Io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서 온도 조절이랄지 조명,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자동으로 이제 설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서 고객 맞춤형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서비스 운영에 이제 자동화랄지 최적화를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고객의 이제 행동 패턴이랄지 이제 선호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뭐 할인 쿠폰이랄지 그다음에 특정 상품의 수요 이런 것들을 예측해 가지고서 적절한 이제 재고를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영 효율성도 개선되고 고객의 만족도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위치를 할지 그다음에 이제 승객의 요청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최적의 이제 경로나 운전자 이런 것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들의 이제 투명성이랄지 보안성 이런 걸 제공하는 하고 있고 고객과 이제 기업 간의 이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디지털 계약이랄지 금융거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디지털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고객의 데이터 보호랄지 신뢰성 확보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전부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고객들이 이제 안전하게 암호화폐로 이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서비스 산업은 하여튼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고객 경험을 좀 혁신하고 그다음에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은 AI나 그다음에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서 더 이제 개인화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서비스의 이제 질적 향상이랄지 비용 절감, 이제 고객 만족도 증대를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낼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기업은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제 요구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해서 지속적인 이제 품질 서비스 품질 관리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유형의 재화, 쉽게 말하면 이제 유형의 가치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유형의 이제 이런 재화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객에게 이제 가치를 제공하지만은 어, 형태가 없는 경제적 활동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제품이 아니라 이제 특정한 활동이나 아니면 뭐 혜택, 어, 경험 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제 생산과 소비가 어,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고 저장이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서비스와 이제 저하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비스라는 것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형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재화라는 것은 형태가 있는 것들이죠. 유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소유권 같은 경우도 서비스는 구매해도 당시에만 사용할 수 있지 소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제 경제학에서 재화 같은 경우는 구매 후에 내가 소유가 가능하고, 이제 뭐 생산과 소비 시점도 보면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발생을 하는 것들이죠. 동시성이 있는데,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후에 소비가 이제 가능하게끔 돼 있고, 저장 가능 여부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화 같은 경우는 저장이 가능하고, 표준화 같은 경우도 이제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이랄지 이렇게 제공하고, 표준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재화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랄지 이제 표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재화와 우리 경영에서 서비스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무형성이랄지 뭐 비분리성이랄지 그다음에 뭐 이질성, 소멸성 이런 특징들이 기업에서 그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이제 운영 전략을 세우는데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의를 보면은 이제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무형의 상품이다. 하고 이제 세멀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OECD에서는 이제 서비스는 이제 물리적 제품과는 달리 그 소비자가 특정 행위의 결과를 경험하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이제 경제학적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무형성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만 만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의 이제 콘텐츠 이런 것들 스트리밍 방식을 제공하는 것들이고, 하여튼 그 경제학에서 서비스의 이런 특징은 경영학과 좀 유사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분리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그냥 고객이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즉시 이제 소비하는 과정이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 이질성, 소멸성, 비소율성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서비스 유형인데, 경제학에서는 이제 뭐 소비자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서비스, 이제 공공 서비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직접 소비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생활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음식이나 뭐 의료, 뭐 미용, 교육,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제 리테일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창고형 마트로 이제 대량 구매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차별화하는 것들로서 이제 멤버십 없이도 할인 혜택 제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식코너를 할지 이제 셀프 계산대 이런 것들 가지고 고객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구독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월 등액제를 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OTT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 차별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AI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서비스랄지 광고 없는 그런 서비스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소비자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음식 배달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고객과 시간 연결을 해주고 있죠. 서비스 차별 측면에서 보면은 뭐 실시간 배달 추적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 배민 라이더스 그런 이제 전문 배달 기사 서비스를 도입해서 즉시 배달한 식료품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산자 서비스인데 기업이 이제 생산이랄지 운영을 이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죠. IT나 물류, 뭐 컨설팅,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유통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서비스 차별화 측면에서는 AI 기반의 이제 물류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CJ 이제 스마트 풀필먼트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배송이랄지 로봇 배송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고 미래 물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중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맥킨지 같은 경우랄지 그다음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이제 이런 그냥 컨설팅 서비스 이런 것들도 기업의 이제 전략을 이제 수립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기반의 이제 경영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AI나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디지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고 좀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이랄지 시장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그 외에도 뭐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을 위한 이제 맞춤형 금융이랄지 데이터 이제 분석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뭐 서비스 차별 측면에서는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카드랄지 기업 대출 서비스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상권 분석이랄지 소비자 트렌드 이런 리포트들도 기업이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기반의 이제 리스크 관리랄지 신용평가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학 서비스 중에서 이제 공공 서비스입니다. 자, 공공 서비스는 이제 정부랄지 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이제 사회적 서비스죠. 뭐 교통이나 의료, 뭐 안전 관련된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고 코넬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교통 서비스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어, 서비스 차별화 측면에서는 이제 모바일 앱이랄지 할인,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약자를 위한 이제 배리어 프리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통 약자들이 어디든 이제 편리하게 이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이제 실현을 이렇게 했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일 플러스 이제 교통카드 카드 같은 거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서 대중교통 이제 연계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바일 레일 플러스에 대한 이제 정부의 그 대중교통비 이제 환급 지원 사업인 그 이제 K패스 것들 연결해 가지고서 이용 요금을 이제 환급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모바일 레일 플러스는 이제 한국철도공사 이제 코넬에서 운영하는 그 이제 호환 교통카드죠. 그래서 실물 없이 이제 레일 플러스 앱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고 대중교통이나 뭐 기차표 예매랄지 이제 대유 매장 이런 데서 쓸 수가 있죠. 이런 이제 모바일 레일 플러스 사용자가 이제 K패스 앱이랄지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카드 번호만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일단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에 교통비에 이제 20에서 53%까지 최대 60회분까지 이제 적립해주고 다음 달에 이제 충전 쿠폰으로 이렇게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적립률은 일반적으로는 한 20%, 청년 같은 경우는 30%, 기초생활 수급자나 뭐 태산이계층 같은 경우는 53%까지 이렇게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 여기 내용에 기사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궁금한 학생들은 저 링크 걸려 있는 기사를 확인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건강보험 관련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의료 서비스 이용하는 것들이고 여기도 이제 서비스 차별화 측면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노인이랄지 취약계층에 이런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고,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보험료 납부랄지 교회 이런 서비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방방재팀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 구조랄지 재난병에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 이제 신고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문자나 뭐 사진이나 앱이나 뭐 영상통화 이런 것들로 이제 모두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여튼 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음성 신고가 어려운 이제 청각장애인이랄지 외국인이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 뭐 노령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제 신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이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산불이랄지 이제 대형 화재 감시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소방 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위험 지역에 이제 구조 작업이랄지 화재 진압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 소방 그런 로봇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독성이랄지 그런 유해가스 감지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가지고서 이런 카메라로 이제 그 현장을 다 확인을 하면서 주변 환경이랄지 이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봇에는 이제 뭐 물대포랄지 그다음에 적외선 뭐 야간 투시경 소리나 이제 빛의 이제 경보 사람 소리랄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이게 갖추고 있고 하여튼 뭐 어려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적외선 감지 기능이 있어가지고서 연기나 야간 이런 때도 임무수행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랄지 이제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뭐, 하여튼 스마트 미터링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서 실시간 이제 전력 그 소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전력 이제 소비량이 많을 때 이제 여름 같은 경우, 한겨울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서 태양광이랄지 풍력 발전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한달지 전력 소비 이제 최적화를 위한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국립 중앙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공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도서랄지 학술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서비스 차별화로서는 이제 뭐 디지털 도서관 운영하는 것들, 뭐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한달지,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점자랄지 음성 조도 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학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런 이제 서비스 유형, 소비랄지 생산자, 이제 공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도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가지고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비스의 경제적 중요성 을 한번 보면은 고용 창출에 이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제 GDP의 서비스 비중이 대부분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정도 다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보면은, 지식 기반 서비스, 뭐, IT랄지, 컨설팅, 금융, 이런 지식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이 이제 기업의 이제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경제학에서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재화와 대비되는 무형의 경제 활동이 아니라 현대 경제에서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있게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서 AI나 이제 빅데이터나 IoT, 로봇, 블록체인 뭐 이런 시스템 등과 함께 어떤 서비스 산업이 이제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어떤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